라보에티 본인도 이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라고 직접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끔찍한 멍해를 받아들이는 이 광경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기이하게 보였던 거죠.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이 급진적인 글을 쓴 에티엔 드라 보이티는요, 1549년, 그러니까 글을 쓸 당시에 고작 18, 19살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가 말하는 복종은 그냥 군대한테 정복당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자발적 복종이라는 이 에세이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복종한다는 뜻이죠. 이건 누가 총칼을 들이밀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동의를 통해 스스로를 노예 상태로 만드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라보에티는 이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왼쪽, 강요에 의한 복종은 이해할 수 있죠. 전쟁에서 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가 정말 기이하게 여겼던 건 바로 오른쪽, 동의에 의한 복종입니다.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복종을 선택하는 이 현상 말이에요. 그래서 라보에티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폭군의 힘은 사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힘, 심지어 우리를 파괴하는 그 힘조차도 결국 우리가 그에게 빌려준 힘이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통찰 아닌가요? 아니, 그럼 대체 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걸까요? 라보에티가 보기에 이 거대한 폭군의 권력은 딱 3개의 기둥으로 받쳐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습관, 둘째는 교묘한 조작, 그리고 셋째는 바로 폭정을 유지시키는 사회 구조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습관입니다. 이건 마치 태어날 때부터 세장에 갇혀있던 새 같은 거예요. 세장 밖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세장 안이 그냥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종이 당연한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상태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루가 뭔지 아예 모르니까요. 자, 두 번째 기둥은 더 교묘합니다. 바로 조작인데요. 통치자들은 대중이 정치나 자유 같은 골치 아픈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일부러 여러 가지 오락거리나 작은 이익들을 던져준다는 겁니다. 라보에티는 이걸 복종의 미끼라고 불렀어요. 라보에티가 그 당시에 빤보아 서커스 사례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극장, 게임, 검투사 경기 같은 볼거리들부터 곡물이나 포도주 같은 공짜 배급까지 이런 사소한 쾌락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유에 대한 보상이었던 셈이죠. 사람들을 유순한 양으로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소름 돋는 세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폭정에 가담시켜서 일종의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시스템, 즉 폭정의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지배의 핵심 비밀이라고 라보이티는 말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모든 건 거대한 군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폭군의 귀와 눈이 되어주고 그의 잔혹함을 대신 실행해주는 단 대여섯 명의 최측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최측근 대여섯 명이 자기 밑으로 또 수백, 수천 명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천 명은 또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요. 이게 마치 피라미드처럼 쫙 퍼져나가는 거죠. 이 구조 안에서는 폭정을 유지하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이 이익의 사슬이 전체 시스템을 아주 단단하게 묶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단단해 보이는 구조, 이걸 대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라보에티의 해결책이 나오는데 정말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그의 해답은 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모든 해결책이 사실은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총 들고 싸우거나 혁명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냥 그에 대한 지지를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빌려줬던 힘을 다시 회수하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 않나요? 라보에티는 폭군이 지지 기반 없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정말 멋진 비유로 설명합니다.
폭군은 마치 거대한 동상, 거상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상을 받치고 있는 기반이 바로 우리들의 동의인 거죠. 그 받침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상은 그냥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동이라는 기반이 사라졌을 때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이 개념이 아직 좀 어렵다면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폭정은 불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종이라는 땔감을 계속 던져주면 불은 더 활활 타오르겠죠. 하지만 땔감을 주지 않으면요, 불은 그냥 스스로를 태우다가 제풀에 꺼져버리고 맙니다. 자, 거의 500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왜 이게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강한 울림을 주는 걸까요?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보세요. 16세기에 처음 나왔죠. 그러다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줬고요. 20세기와 21세기에 와서는 간디나 마틴 루터킹 같은 사람들의 비폭력 저항, 시민 불복종 운동에 아주 중요한 이론적인 뿌리가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라부에티는 결국 이 모든 힘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마지막 인용구를 통해 아주 냉정하게 짚어줍니다.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것도, 심지어 제 목을 자르는 것도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민중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500년 전의 질문이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디에, 무엇에 우리의 동의를 내어주고 있을까요?